이른 아침, 텅 빈 들판에 밤새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경탁이와 민걸이 두 형제의 등굣길입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건 통학버스. 드디어 저 멀리서 반가운 노란색 버스가 다가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기사 아저씨께 큰 소리로 인사하는 아이들. 먼저 타고 있던 친구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집 근처 멀지 않은 곳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정문만 나서면 금세 학교에 갈 수 있죠. 하지만 학생들이 멀리 흩어져 사는 농촌 지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아이들을 싣고 학교로 향하는 통학버스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시골 학교 통학버스는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가 유지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로 와야 되는데 이 차가 제 시간에 운행을 안 하면은 등교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운행하면서 보람이 있죠. 학교 가는 길이 멀긴 하지만 모퉁이마다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은 등굣길. 그렇게 아이들을 실은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88년의 전통을 지닌 강진 옴천초등학교. 하지만 학생 수 감소로 한때 폐교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3년 산골학교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산촌유학은 그야말로 이런 청정 산골에 와서 그 도시에서 도시 생활에 지친 아이들이 힐링할 수 있으니까. 공립학교 최초로 산촌 유학 프로그램을 도입해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려낸 옴천초등학교.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찾아 도시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생 수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껑충 늘었습니다. 매일 아침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모여 책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옴천초등학교. 아침 독서 시간이 끝나면 각자 교실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2학년 교실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화가가 되고 싶은 지용이, 슈퍼마켓 주인이 최고라는 현민이, 경찰이 꾸민 민걸이와 김연아 선수처럼 멋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고 싶은 혜인이, 이렇게 모두 6명의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매일 공부하는 방입니다. 먼저 먼저 날생,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현재 이 학교 전교생 30명 가운데 무려 12명이 타지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도시 학교에는 없고 산촌 학교에만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지금도 유학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옴천초등학교. 그렇게 산촌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작은 규모인 옴천면. 이곳에 도회지 아이들이 찾아오면서 유일하게 남은 산골 오지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5학년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혼자 다닌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학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저기 창원에서 온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온 날 이 애가 일기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에게도 친구가 생겼다. 이게 5년 만이다. 이 글을 썼어요. 전 지금도 그 일기 구절만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뭉클해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가 이제 오고 싶답니다. 즐겁답니다. 그전에는 애로우니까 학교 가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오기 싫었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즐겁다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네. 점심시간도 아닌데 줄지어 급식실로 향하는 아이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오늘은 2달에 한 번 열리는 생일 잔칫날입니다. 지금부터 10월 11월 옴천 생일잔치 시작하겠습니다.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고작 30명. 그렇다 보니 매일 아침 갖는 독서 시간을 비롯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특히 생일잔치는
유치원 동생들까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생일잔치. 기쁨은 함께 나눌수록 커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는 옴천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추억을 쌓아갑니다. 어슴풀에 동이 트는 이른 아침. 농사일이 없는 겨울에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합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창문.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도시에서 유학 온 아이들을 둘이나 맡고 있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에 가야 할 시간. 애들을 깨워야 되는데. 얼른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 방으로 향합니다. 이걸 평탁 여느 가정집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침 풍경. 하지만 할머니와 아이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옴촌초등학교로 전학 온 유학생들은 인근 농가에서 시골 부모와 살고 있는데요. 학교가 인연을 맺어준 또 하나의 가족인 셈입니다. 멀리 경기도 안성에서 유학을 온 경탁이와 민걸이. 아이들이 아침 일찍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왜 이렇게 서둘러야 돼? 학기버스가 빨리 오니까. 몇 시에? 7시 40분쯤 되면 빨리 가가지고 5분 동안 기다리면 와요.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식탁으로 가는 아이들. 개구쟁이 형제가 이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한 지도 어느덧 반년째입니다. 먹어봐, 명태국물.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린 시골 밥상. 무나물도 좀 먹어보고. 안 맵잖아, 무나물. 도시에서 온 아이들 입맛에 음식이 맞지 않을까봐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는 할머니. 퉁명한 말투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옴천초의 산촌 유학이 큰 호응을 얻게 된 건 지자체에서 유학비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마을 주민들은 위탁가정을 운영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손자나 똑같아갖고요. 맛있게 잘 먹으면 좋아요. 근데 밥을 안 먹을 경우는 좀 내가 뭐라 그래요. 밥을 먹어야 된다고. 나도 이렇게 해주고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 밥을 잘 먹으면 너무 좋아요. 많이 먹고 가면. 근데 안 먹고 간 날은 좀 나도 마음이 아파요. 먹을 때는 참 너무 예쁠 때가 있어요. 어느새 경탁이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처음에 왔을 땐 애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지금 1학기 나하고 한 6개월, 5개월 살고 나서는 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기간 동안 내가 부모잖아요. 지네들 보호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해도 하겠지만은 혼낼 때는 혼내요.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잘했을 때는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지네들도 더 좋겠죠. 근데 많이 애들이 좋아졌어요. 야, 옷이 뭐냐? 그렇게 입었냐?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듣고 나서야 두툼한 겨울옷으로 갈아입은 형제들. 그리운 엄마 아빠 떨어져 지내는 산촌 유학 생활이 힘들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전 다니던 학교는 좀 많이 안 했는데 이쪽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쪽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친할머니하고 친할아버지 같아요. 예지 애들이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재밌고 애들 키워준 것도 재밌고 애들하고도 재밌게 살고 또 그 저희들도 참 저희들 키우면서 기쁘고. 다 커버린 자식들이 품을 떠난 뒤로 적적했던 부부는 요즘 개구쟁이 형제 키우는 맛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지만
도시에 있는 학교들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옴천초등학교. 얼마 전 한 도예 공방에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가지고 작가와의 화상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아주 풍부하게 그 표현력을 담은 어떤 얼굴이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호주의 초등학교와도 화상으로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옴천초등학교.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은 생생한 교육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햇살 좋은 날, 아이들이 학교 텃밭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봄에 심은 고구마 캐는 날. 우리가 이렇게 줄기를 낫으로 서서 다 제거한 후에 피 파서 이렇게 고구마를 캐보도록 합시다. 한 손에 호미 하나씩 들고 능숙한 손길로 고구마 캐기에 나선 꼬마 농부들. 일단 줄기를 걷어내고 땅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고구마를 힘껏 잡아당겨 보는데요. 오, 크다. 우와, 엄청 크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됐어요. 도시에선 수확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이곳에선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텃밭을 가꾸며 흘리는 땀방울의 소중함과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야외 수업이 익숙한 시골 학교. 아이들에겐 학교 전체, 마을 전체가 교실인 셈입니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탐스럽게 연근 고구마처럼 그동안 아이들도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서울에는 그 고구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어디에 캐는지도 몰랐는데 여기 와니 고구마를 직접 심고 이제 또 겨울에 되면 직접 캐서 좋아요. 친구들과 고구마를 캐서 재밌었고 같이 캐니까 더 친해지는 것 같았어요. 고구마가 평상시 본 것처럼 작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크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텃밭 한쪽, 아이들이 직접 심고 가꾼 제철 채소 중엔 배추도 잘 자랐습니다. 농약 한 번 주지 않고 오롯이 자연에 키운 건강한 배추를 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벌써 3년째 이어가고 있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옴천 지역 18개 경로당에 전달할 김치를 담그기 위해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와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시간. 여기서부터 버무릴까요? 여기서부터 버무릴까요? 예. 오, 맞췄어, 지현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버무리는 거야. 여기 바닥에다 이렇게 피갖고 양념을. 일일 교사로 나선 수빈이 엄마의 설명을 열심히 귀담아 듣는 아이들. 과연 김장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하루 전날 절여놓은 배추. 여기에 고추와 참깨 등 갖은 재료를 넣어 만든 양념을 골고루 묻혀줍니다. 추운 겨울 쓸쓸히 보낼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제 손보다 더 큰 고무장갑을 끼고 정성을 다하는 아이들. 서투른 솜씨지만 제법 모양새를 갖춰가는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음식의 소중함도 깨닫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판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매워요. 아, 매워.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직접 하는 것도 재밌는데 직접 하고 나서 어른들 때 갖다 드리니까 배려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돼서 더 즐거워요.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를 나눠주니까 더 좋은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사랑의 김장김치. 차곡차곡 상자 안에 담긴 김치는 학교와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더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실 웃음소리 듣기가 전에는 아주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오면서 어르신들도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정말 사람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정성이지만
김치 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 나눠드렸다는 그런 보람. 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그런 아이들을 기르고 싶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은 시골 마을. 한낮에도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적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을 곳곳엔 허물어져가는 빈집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을 벗삼아 공부하는 옴촌초의 교육 환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마을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하나를 손에 들고 뭔가를 열심히 찾는 지후. 자나깨나 곤충밖에 모르는 지후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곤충 채집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력이 남달랐던 지후는 1년 전 엄마와 함께 수원에서 유학을 왔습니다. 처음엔 유학 기간만 잠시 머물 생각이었던 엄마는 시골 생활을 하며 매일매일 달라지는 아이의 모습에 아예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얘가 왕사슴벌레고 왕사슴벌레는 다른 사슴벌레보다 순하고 턱이 다른 사슴벌레보다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건 톱사슴벌레인데 톱사슴벌레는 턱이 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고 성격이 많이 싸나워요. 평소 수줍음 많은 성격인 지후. 하지만 곤충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반짝입니다. 아빠랑 곤충을 다 잡아서 키우다가 표본 상자에다 침으로 꽂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톱사슴벌레는 싸움도 잘하고 싸나서 좋아요. 도시에선 좋아하는 곤충들을 마음껏 키우고 관찰할 수 없었던 지후에게 시골 생활은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가 딱 마당을 보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곤충들이 많으니까 그거 잡는다고 좋아하고 그래서 마음 먹었죠 뭐. 여기 와서 아토피도 진짜 많이 좋아지고 제가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뛰면은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곤충 키우는 것도 사실 눈치 보이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여기는 마당에 와서 실컷 놀 수도 있고 그런 점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애가 막 곤충을 들고 다녀도 이상하게 안 보고. 도시에서 온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학교가 살아나자 마을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애가 애기들이 없더니 지금은 애기들이 운동장애가 많아요. 북소리도 들리고 장구 소리도 들리고. 요즘 들어서 학생들이 인사도 잘하고 활기가 넘치네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겁나 좋죠. 재밌고 애기들이 있지 않냐. 사실 저도 이제 서울 살다가 시골에 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애들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큰 변화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항상 그냥 지나가던 그런 길거리가 오냐 어디 가냐 할머니들이 대답하실 수 있고 또 그 어떨 때는 또 보면은 기가 어두우셔가지고 인사를 못하면은 들을 때까지 해요. 애들이 그렇게 순박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엄마들도 지나가시다 길걸음을 멈추고 오냐 학교 가냐 이런 이제 모습이 달라졌죠. 저녁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학교. 아직 집에 가지 않은 아이들이 도서실에 둘러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흔한 공부방 하나, 학원 하나 없는 옴천면.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 환경이 열악한 산촌 학생들을 위해 이곳에선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의 교육을 학교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3번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 기부로 반딧불이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4, 5, 6학년 아이들은 제과제빵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 비해 직업체험의 기회가 적은 시골 학교. 제과제빵 수업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빵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 꿈이 요리사로 다시 바꾸고
바뀌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공모 사업에 도전해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해결법을 찾았는데요.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에서 온 아이가 처음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때 담임을 제가 했었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가끔 메일이 오거나 문자가 오면서 잘 지내시냐고. 처음에 갔을 때는 그 학생도 저만큼 이제 학교에서 당황했다고 하는데 참 학교 모습이 초라하고 그래서 당황했었는데 선생님이랑 보냈던 추억이 좋았다고 말해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보람 느끼고. 산과 들에 둘러싸인 학교에서 인성이 바르고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자라고 있는 옴천초 학생들. 초겨울 찬바람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 온 아이들 보면 다들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지고 실력도 많이 오르고요. 특히 키도 많이 자라고. 이래서 아이들이 먼저 좋아하고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숲속을 걸어요. 도시 생활에 지친 아이들이 이 청정 삼촌에 와서 자연을 벗삼아 여러 가지 교육활동,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운동장에서도 토화를 잡을 만큼 이렇게 맑은 지역이거든요. 애들이 토화를 잡고 놀기도 하고 텃밭에서 뭐 고추나 가지도 갖고 보고 모내기 체험도 하고 또 지천에 널려있는 야생화를 따서 꽃차도 만들어서 마셔보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합니다.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함께 하거든요. 우리는 전교생이 함께 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활발해지고 좋아지고 또 도시에서 온 아이들도 이 청정 이 산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즐겁다 그래요. 도시에서는 내 반 친구들하고 막 겨우 어울렸는데 여기 오니까 전교생이 함께 하니까. 정부는 2010년부터 도시 학생들의 농촌 체험 교육 활성화와 도농 교류 사업의 하나로 농촌 유학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 1976년 일본에서 시작된 산촌 유학이 국내에 도입된 건 지난 2007년. 농협중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6개월 이상 장기 유학생 수는 42명에서 267명으로 6배나 증가했고 농촌 유학시설 역시 8년 사이 4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농촌 유학은 농어촌 고령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농촌 유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데요.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고 유지시켜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농촌 유학으로 해당 학부모가 농촌 지역을 왕래하고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제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 인구 유입 통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와 그 지역 활성화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의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참 많지만 그러나 이 교육을 통해서 서로 다른 세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다양성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기른다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길러낸다면 이런 많은 세대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옴천초등학교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학교 바로 건너편 빈집을 수리해 이곳을 유학센터로 만들 예정인데요. 산촌 유학의 지속성을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수요는 많은데 홈스테이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학교 앞에다가 빈집을 한 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좀 안심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아마 내년 3월부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쯤이면 이곳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지금 이제 현재 기존에 건물 올라와 있는 거를 지금 시축을 하고 여기 이제 부분 이제 중축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애써 쌓아올린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촌 유학의 단단한 뿌리가 되줄 유학센터. 아이들과 함께 귀촌한 부모들을 중심으로 이미 반년 전
유학센터의 운영을 책임질 협동조합도 꾸려진 상태입니다. 이곳에 아이들의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날 따뜻한 봄날이 기다려줍니다. 옴천초등학교가 도시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옴천면에 7가족이 새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문현철 교수도 조만간 이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니 도서관입니다. 미니 도서관. 늦둥이 막내딸을 위해 기꺼이 시골살이를 선택한 멋진 아빠입니다. 또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관리도 좋고. 그렇죠. 문현철 교수가 귀촌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무공의 청정지역에서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곳의 환경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데요. 아주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참 성장하는 데는 아주 좋은 풍광 같아요. 아주 제가 시골 빈집을 거쳐서 시작하게 될 산골에서의 새로운 삶. 새학기가 되면 초등학생 딸아이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산촌 생활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기다는 이제 그 봄이면 감자를 심고 뭐 좀 콩도 좀 심고 아이하고 같이 뭐 풀도 메고 농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참 조상들이 개울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녔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다시 시골로 농촌으로 산촌으로 회귀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육의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겠느냐. 오염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책을 읽고 뛰어놀고 논길과 산길을 걷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성장시키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고요. 산촌의 품에서 자연을 닮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 아버지의 꿈입니다. 고령화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옴천초등학교. 농촌학교의 한계를 희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뛰어!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시대. 세대 공감을 향한 확실한 지름길. 교육이 희망입니다.